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최신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수 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은요,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기업 갈리오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미라고 하고요. 네, 저는 조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은희 쌤과 공기업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신다면서요. 윤종혁 쌤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경조사 토크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죠? 누구셨죠? 정예선님. 정예선님 어제 생일이셨대요. 축하포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 연지동에 지금 살고 계신데 친구분이 어제 생일인데 오늘 기억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이어서. 네. 네. 자, 여러분들 잡수 언원 실시간으로 이제 함께 하실 텐데 댓글이 취업이 참 안 되긴 하나 봐요. 우리 취준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호이토이 자파 최재영님 안녕하세요. 빵끈님 돌아온 너굴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상품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선물 있죠, 연희쌤? 제가 먼저 그럼 소개를 종혁 쌤? 할까요? 어떤 선물 있죠? 정답. 다 하세요. 종혁쌤 어떤 네. 선물 있죠?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구두를 제공해 주신 임송화 사장님.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시키지 마요. 오잉? 오잉? 어떡하지? 시키지 말고. 원래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윤종혁 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진지 토크. 막 진지 토크만 해요. 진지 막 토크만. 화이팅 가벼운 거 잘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네. 저 최재영님 경조사 토크는 저희 지인들입니다. 네. 저희 우리 우리 막내 네, 우리 네. 막내 그 친구분. 네. 소개를 최재영님 해드리겠습니다. 뭐 경조사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내일 또 축하를 맞아요. 해드릴게요. 달아주시고요. 또 어떤 선물 있죠? 맞습니다. 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주시는 한지원 대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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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필독서 엄마, 아빠, 딸내미가 함께하는 방송 같네요. 삼겹살님. 엄마라니요. 세미 MC랑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이모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모까지도 아닙니다. 언니, 큰언니라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필독서 해커스 문제집이랑요. 트러스트번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여러분들 집 앞으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오늘 종혁 왜 쌤 이렇게 의무감에 가득 차 계시죠? 아, 너구리가 또 압박했나요? 항상 뭐 그런데 제가 좀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아니 너무 뭔가 이렇게 후루룩 가는 방송 저 처음 해봤어요. 일단 후루룩 한번 하고 뒤에서 네. 얘기를 많이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혁 쌤 어떤 분 선물 주실 거예요 오늘? 저요? 저는 일단 많은 질문과 댓글을 다신 분, 많은 질문을 하신 분. 공기업 관련해서 공기업 질문을 많이 관련이든 해주시는 뭐든 분. 다 뭐든지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신 분. 네. 은희 쌤은요? 저는 뭘 할까요? 매번 이거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MG 세미는 저는 오늘 종혁 쌤을 웃겨주시는 댓글을 다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웬만하면 센스 잘 안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네. 얘기죠? 그럼 은희 쌤도 웃긴 걸로? 저는 야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무슨 무슨 말이에요? 야놀자예요? 갑자기? 야놀자 예민하거든요. 무슨 야놀자예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몰라요. 네. 야놀자를 되게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네. 네. 저는 뉴비한테 드릴게요. 최재영님 역시 항상 이걸 이끌어주시는 우리 최재영님 화이팅. 저는 뉴비 삼겹살님이 뉴비인가요? 아니요, 삼겹살님은 예전에 우리 전신인 잡스 101 말고 뭐였지? 어떻게 잡더라이브? 어떻게 벌써 까먹었어. 잡더라고요. 옛날 얘기. 저는 잡더라이브에서부터 많이 좀 와주셨던 분이세요. 너굴희님은요? 너굴희님은 저 처음 봤어요. 그럼 저분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봐야죠. 더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아버님에게 아버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 원래 이미지가 약간 아버님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오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왜냐면 MC 쌤이 너무 상큼하니까 아. 순간적으로 너무 칙칙한 어리게 느낌. 보이시니까. 아 제가 너무 어려 네, 보여가지고 네. 어떻게 죄송해요. 네, 피디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몇 살이에요? 그렇게 어리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우리 은희 쌤이 아니면 피디님이? 너구리가 생각보다 어려 보이나 봐요. 몇 살로 봤어요? 너구리 몇 살로 봤어요? 솔직하게. 저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제 연배로 봤어요. 진짜로요? 제 연배로 봤어요. 90년대 학번. 진짜로요? 너구리 어떻게? 죄송해요. 저는 그래도 좀 동안 느낌으로 봤는데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가 뭐예요?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요. 어떤 최시라님이 나온 최시라하고 최재성 나온. 최재까지도 기억하시네요. 네. 이게 그럼요. 인기 엄청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철조망 키스가 가장 최고의 명장면인데. 왜 어떻게 하다가 철조망에서 키스를 해요? 그게 이제 또 그게 군대 얘긴가? 아니에요. 최시라 전쟁통인가? 전쟁통이에요. 어머나. 일제 시대 때. 아. 일제 강점기예요. 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군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징병이 됐구나. 최시라가 이제 그 뭐였어요? 위안부. 위안부였어? 네, 위안부로 아, 이제 그래요? 갔을 때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켜줬겠다. 최재성이 지켜줬겠네. 네. 그러다 죽는. 그러다 죽겠지 뭐. 아니요, 슬퍼하고. 맨 마지막에 죽어요. 그럼 그렇겠죠. 결국에 맨 마지막에 네, 죽겠죠. 맨 마지막에 최재성 죽을 때 너무 멋있게 죽어요. 어떻게 죽는데? 눈밭에서 어. 절벽에서. 피를 토하면서. 아니요, 그냥 떨어지고. 탁 무릎 꿇고 죽는데 너무 멋있어요. 은행나무 침대네. 그게 뭐예요? 은행나무 침대. 은행나무 침대 나중에 찾아보면 그 황장군 나오거든요. 황장군 되게 재밌어요. 신현준 은행나무 침대. 나중에 찾아보시면 천국의 재밌어요. 계단의 신현준.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코 이렇게 된 아저씨. 키 크신 분. 철조망 키스의 역사편 가겠네. 아니 모든 거에 대해 다 아신다고. 맞아요. 윤종혁 쌤은 거의 이제 알쓸신잡 느낌으로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맨날 이런 거 앞에 보이는 거 물어봐요. 이 마이크는 언제부터 썼던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핸드폰은 언제부터 썼나요? 막, 아스포당함. 약간 그런 식으로 매번. 최재형님 하고 근데 있습니다. 안 보실 거잖아요. 여명의 눈동자. 그렇죠. 최재형님 요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여기 보고 좀 해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최재형님 취준생이시거든요. 네네네. 최재형님 요즘 한창 이제 시즌이니까 어떻게 되고 계신지 왜 말이 없으세요, 최재형님? 저희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집착해 드립니다. 종혁 위키 너무 좋다. 쌤 별명 종혁 위키로. 종혁 해요. 위키, 나무 위키 말고 종키 종키 괜찮다. 종키 좋다. 종키 느낌. 어때요? 종키. 다 줄여요, 왜? 요즘에 그 트렌드예요, 줄이는 게. 별다줄 별다줄. 종키. 알겠어요. 자 오늘 종혁 쌤이 나오신 게 또 공기업 얘기를 또 많이 해드리려고 맞아요.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공기업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맞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킬링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 이 대본상으로는 해주세요.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못 하겠고요. 한번 해주세요. 저 못하겠고요. 말씀 제가 그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공기업 취업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둘 다.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네. 채용 시즌이고 이제 한참 면접 바쁠 때. 시즌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면접 쪽을 담당을 하거든요. 공기업. 근데 이제 윤 쌤은 자소서 그리고 필기까지 좀 담당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시고 저는 이제 끝물이란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윤종혁 쌤한테 이제 자소서 강의 듣고 취업 전략 짜고 이제 필기 강의까지 듣고 저한테 넘어와요. 네네. 멘탈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멘탈이.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면접에 있어서 이제 뭔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사실 공기업은 서류도 서류인데 필기를 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마 최재형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입국 닫으셨대요. 그쵸. 입국닷 이거 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각보다 이 필기를 넘기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데 일단 넘기고 나면 이 면접이라는 되게 큰 관문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들 하는 생각이 이거야. 여기에서 무조건 붙어야 이 연쇄적인 이 그렇죠. 지옥의 굴레를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압박이 엄청 돼. 압박이 너무 크니까 이제 면접에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 예전보다 더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맞아요. 1년 지나갈수록 너무 큰 압박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보여줄게 막 힘 빡 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더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면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자체는 원래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성격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막 나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줄래라고 하다 보면은 모순되는 성격도 나오고 모순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난데 면접쌤이 이제 그걸 지적하면 멘탈이 털리는 거죠. 아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요? 토론이에요. 지금 100분 토론이에요. 저한테 그거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제일 싫은 답변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어떤 게 제일 싫으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땐 다면적인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본인의 캐릭터를 몰라요, 지금. 본인의 어떤 캐릭터인지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면접 잘 보려면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맞아요, 딱 맞아요. 알고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쌤이 그 MC 쌤이는 그런 면접 볼 때 어떤 캐릭터를 좀 이렇게 많이 어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밝고 잘 웃고 좀 그런 느낌?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면접 볼 때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다 보여줘야지 하면서 어느 면접장을 가든 다 보여줘야지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면접관들이 오히려 맞아요. 매력 있게 안 보는 것 같고 아 그냥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집중해서 객관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주게 그런 되거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면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냥 뭐 성실함도 있고 밝고 뭐 긍정적이고 이거를 내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거짓인 거거든요. 거짓말이구나. 거짓이에요. 이거는 그냥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나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분이 막 10, 20 이런데 아, 난 이것도 갖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약간 딱 단점이 뭐예요 할 때 저는 너무 신중하고 너무 완벽주의, 너무 꼼꼼해서 일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 제 최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저만의 우선순위, 저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항상 이런 먼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면서 좀 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 체크리스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잠시만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나 답을 못해. 저는 주연양 그분 같아요 지금. 진짜 약간 저 똑같이 느꼈어요. 주연이 네. 이분이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이러잖아요. 나중에 이게 근데 실제 이렇게 하진 않고 어떻게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막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맞아. 실제로 제가 인턴 당시에 저희의 안전 매뉴얼 관련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체크리스트는 이미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버려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주연영 기자랑 똑같다고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데도 안 바꿔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면접은 어떻게 보는 게 맞고 면접을 볼 때는 나의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공기업이 어떤 캐릭터고 그러니까 적합하다 이거를 주장하는 걸 알면서도 안 돼. 면접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못 하고 멘탈이 아예 깨져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그냥 말을 하니까 100번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수습이. 그럼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제일 하는 중요하다는 게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자소서 쓸 때부터 면접을 잡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어차피 면접 볼 때 자소서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애초부터 캐릭터를 잡고 완벽하게 좀 잡고 여기에서 자소서를 쓰고 이걸로 인성검사를 보고 이걸로 이제 면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 때 면접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그럼 두 분이 같이 맞아요.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약간 커리큘럼 좀 바꿔서 자소서 할 때 캐릭터 잡는 걸 제가 들어가서 한번 제가- 얘기해주고 제가 캐릭터도 잡으라고 그러고 기업 분석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방법도 다 얘기해줘요. 윤쌤은 근데 방법만 얘기해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봐주시진 않는 거고? 봐주고 나서 그냥 자기가 이제 봤을 때 내가 말해준 그 방법대로 이제 쓰면 오케이인데 윤쌤이 말해준 방법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 1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논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화났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나를 분석한다라고 쳐요. 기업 분석 빼고 본인에 대한 분석 캐릭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장점 100개, 단점 100개 쓰라고 한단 장단점 말이에요. 100개를 쓰라고 그래요. 장단점 100개를 쓰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장단점을 100개 정도를 쓰다 보면 장단점을 100개 정도를 쓰다 보면 어떠냐면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본인을 상상하는 능력이 생겨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을 떠올리고 본인을 상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감정 노동이 심한 거죠. 학생분들이. 솔직해지기 싫은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 저는 예전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인드맵처럼 신쌤이 한 다음에 나에 대해 다 적어보라고 그런 연습을. 면접 캐릭터가 뭐예요? 면접의 역사가 뭐예요? 면접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나요?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네, 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인터뷰. 인터뷰. 원래 취업은 원래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요. 학연, 실제로. 지연, 혈연. 네, 그래서 레주메라고 하는 거고. 음. 네, 레주메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 소개시켜 줬는데 형식상 이게 있어요라고 내 스펙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펙을 가지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게 영국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도 진짜로? 있고 그 행운의 편지도 영국에서 출발했잖아요. 그건 몰라요. 영국에 그렇지 않아요? 받아본 적 있죠? 나 맞죠. 저 요즘 조카가 줘요 저한테. 행운의 편지. 네. 이 편지는 1953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작됐다. 이러잖아.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면접의 원류가 남아 있는 건 사실상 미국이죠. 아는 사람들 소개해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자본주의. 네,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면접의 역사까지. 저는 실제로 면접관한테 면접 역사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면접 보면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혼을 내시고 온 거예요? 약간 그때 청와대 행정관 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 편을 쓰고 논문 통과되면 그 논문 가지고 PPT 면접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 면접이었는데 5명 중에서 이제 1명을 뽑는 거예요. 최종 2차 면접까지 갔는데 그 앞에 행정관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PT 면접을 몇 분 보느냐면 1시간 20분을 봐요. 힘들다. 혼자서 1시간 20분 네. 동안. PPT를 100몇 장을 준비를 해요. 와우.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농담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수업을 하는 분위기 너무 아니잖아요. 엄숙해.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있을 때라서 강의가 네, 나오셨구나. 강의를 하고 있을 때라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강의를 했구나. 앞에서 한 2분이 조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졸기를 책상 치면서 이해되세요? 이랬어요. 가졌나 봐. 미쳤나 봐. 떨어지긴 했는데 면접관한테 이해되세요? 그럼 와. 면접 캐릭터가 약간 강의 느낌으로 가신 거네요, 그날? 강연자네. 강연자 느낌. 선생님이었네, 선생님. 어. 재수없는 캐릭터였네, 그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재수없는 진짜, 캐릭터. 진짜 이렇게 해서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것까지 했으면 되게 웃겼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되세요? 그분들? 일어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분 나빴던 거지. 그렇죠. 제가 우리를 갖고 그렇죠. 놀아. 감히 이런 느낌으로? 누구인데요? 조선시대에도 면접이 있었네요. 그렇죠. 과거 시험을 보면 과거 시험에서는 그 왕이 직접 뽑거든요. 왕이 직접 뽑아요. 왕이 직접 뽑고 이제 면접을 보죠. 어떤 뭐 실제로. 내시 이런 그러니까 거? 그 형식적 면접인 건데 죄송해요. 아니. 내신은 내신은 왕이 직접 안 뽑을 거예요. 내신은 그래요? 네. 내신은 내신 이렇게 내관 임명직이에요. 그치. 임명직. 아. 임명직 요즘으로 떨어지면. 왕이 그녀들은 아줌마가 뽑고 아줌마래 중전이 뽑고 중전 내명부 내명부. 네, 내명부에서 왕이 뽑죠. 넘어지면 저 왕이 킹. 까르르. 빵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만. 자, 우리 원래 하던 거 하죠. 자, 오늘 저희 공기업 취업 준비할 원래 때는 하던 거 하죠. 어떤 거 2가지 기억하면 좋다. 왜 북치박치 안 해주세요?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억할 거는 과거 시험 필수적인가요? 모듈형인가? 과거 시험은 논술형이죠. 과거 시험은 논장문. 논술형이죠.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신분제에 한계가 있을 건데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기만이겠죠? 신분 안에서 꿈을 꾸지 않을까? 저는 쌀을 먹는 게 꿈입니다. 이런 거. 고기를 먹는 게 꿈입니다. 자, 공기업 취업 준비할 때 근데 시간 관리 아니 대본 자꾸 중요하잖아요. 네. 네. 대본에 시간 집착하고 있어. 진행해야 돼가지고 시간 관리. 왜냐면 어차피 마지막이 이거거든요. 뭐든 물어봐. 어차피 물어봐.
시간 관리하면 뭐 시간 계획표 짜놓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방학 때처럼?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진짜 저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관리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오,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얘기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고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도 많고. 근데 뭐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소중하지 않다 이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시간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보통 우리 MC분께서는 어릴 때 그거 해보셨죠? 그 시간표 네, 작성. 네, 이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네, 시간표 취침, 작성 밥 해보셨죠? 먹기, 네. 맞아. 놀기. 나도 해봤어. 은희쌤은 해보셨어요?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상 시간. 기상. 그죠? 이게 노동자 마인드예요. 어쩔 수 없는 저기 노비인가 도비, 봐. 우리 도비 힌디어로 도비가 평생 빨래만 하는 직업인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도비 이즈 프리. 도비 이즈 어떡해. 프리. 노동자예요, 저희 그러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동자를 할. 노동자죠 우리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기다리는 시간이 뭐죠? 이거 퇴근 밥 시간. 먹는 거. 아,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밥 먹는 거. 밥 중요하죠. 나는 먹고 살아야죠. 퇴근 시간. 밥 근데 먹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들,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퇴근하고 밥 먹는 거.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시간부터 만드는 거죠. 그거부터 배운 거예요. 그거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비가 아니면 노비래. 그 노동자들이 아니면 어떤 것부터 하냐? 그러니까 산업 사회가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산업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이게 이제 푸코가 얘기한 이제 마이크로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게 체득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들어왔었던 온라인 교육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석 체크거든요. 왜요? 예. 그러니까 출석 체크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건 시공간이 깨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깨어져 그쵸?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깨진 상태인데 그거를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때 너희들은 출석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구조인 거죠. 사실상. 그래 이거는 출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 또는 등교 하교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냐? 산업사회부터 생기거든요. 산업사회 교육이 생기면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피에르 부르디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죠. 영국 아니네. 프랑스 남부 사람이죠. 근데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인간은 원래 유의적 동물인 거거든요. 유의적 놀고 먹는 거 동물. 좋아하죠. 그렇죠. 호모 루멘스라고 얘기를 하는 유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가둬두고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출퇴근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시간표였거든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만의 루틴과 자기만의 시간표를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몇 시에 자든 기상 시간을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 학생분들한테도 무조건 뭐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그거 피곤한 건 너의 책임인 거고, 기상 시간을 무조건 똑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출퇴근 시간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오고 또는 내가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동 시간? 이동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라는 거지. 대부분 이제 넉넉 잡아서 1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20분 동안 15분 동안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보면 한 3-4시간은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도 내 머릿속에는 넣어놓은 상태로 시간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남영동 실제로. 부근 맛집은 아세요? 선생님? 남영돈. 남영동 부근 맛집. 남영돈. 네. 남영돈. 아, 거기 돈? 남영돈.
거기 그리고 우설 잘하는 집 있는데. 우설, 고급 요리다 네, 너무. 우설 잘하는 집 있는데. 남영동 우설구이. 그 돼지고기집 유명한 데 있는데.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 차지영 코치님. 아, 혼자 혼밥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설 잘하는 집이 있다고요? 네, 우설 잘하는 소혓바닥. 우설 잘하는 집 있는데 우설구이 거기. 아 어딘지 위치는 알겠는데 이름이- 내가 데리고는 가주겠는데. 이름이 기억. 저기 그러면 차지원 코치님 데리고 우설 드시러 가실 수 있나요? 네? 진짜? 네? 단둘이? 네. 아, 둘이는 안 돼. 왜요? 왜 둘이는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안 돼. 차지원 코치님 둘이 가는 거는 싫대요. 차지영 코치님도 싫을 수도 있어요. 맞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MC 쌤이 같이. MC 쌤이 같이. 셋이? 셋이. 응. 어. 셋이 우설 같이 먹으러. 너구리 낄 것 같아. 우설 먹고 싶어. 아, 그럼요. 끼죠. 당연히 그럼 너구리랑 MC 쌤이 차쌤, 윤쌤 우설 다음에 먹으러 가기로 약속. 약속.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항상 똑같이 하고.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 출퇴근 출퇴근 시간을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지금 이번에 되게 웃겼어요. 제일 고민했는 거 맞아요. 최지영님 또 선물 받겠네. 안 되겠네. 좋겠다. 좋겠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시간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던 그거 말고. 두 번째 죄책감의 시간표를 짜지 말라는 거죠. 죄책감 버릴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조카가 옛날에 이제 와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도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맨 마지막에 독서 및 게임이라고 적어놨어요. 게임할 거면서 게임할 거면서. 귀엽다. 그러면 게임을 할 거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앞에 이제 죄책감이 있으니까 맞아. 독서를 넣는 거죠. 귀엽다. 응. 독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죄책감에 자기 욕심대로 스케줄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뻗어요. 어차피 공기업은 그거예요. 그 장거리예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욕심껏 내다가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은 3시간이다. 3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30분 정도 더 늘려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은희 쌤도 뭐 관리 팁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공기업에 있어. 그러니까 저 면접 때 시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사실 말씀드리는데 필기 공부에 대한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공기업은.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필기가 안 맞는 사람인지라 아. 저는 이후에 뭐 면접 시즌에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영역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쌤의 말을 들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시간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막 이거 못하겠어. 그럼 윤 쌤은 은희 쌤처럼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되게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네, 하잖아요. 네. 못할 전 걸요? 그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약간 J랑 P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J세요? MBTI 끝에가? 아니요? P세요? INFP인데? 이게 근데 솔직히 MBTI는 조금 이렇게 그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전 J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MBTI 성향 자체가 조금 완전 다른 거죠. 윤 쌤은 MBTI는 우생학이잖아요. 우생학이 뭐예요? 우생학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가 우생학이거든요. 그러면은 후천적인 거는 어떤 학이에요? 사회화가 됐다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생학의 일종이에요. 그 이름을 까먹었다. 마이어스하고 마이너스 IT. 브리스의 이름을 따서 엄마와 딸이 만든 거예요, 이게. MBTI. MBTI. 그래서 M이랑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들 가르려고 만든 거예요, 16가지로. 너희들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부서로 가. 이거 다 얘기하잖아. 어떤 부서로 가라고 하면서 만든 게 MBTI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랑 딸이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심리학자기는 해요. 엄마가 심리학자인데 얻어 걸렸네.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딸은 사회학자? 네네 사회학자. 딸이 사회학자, 엄마가 심리학자? 그러면은 둘이 동등하게 그래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게 군인들 보직 정할 때 빨리빨리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6가지로 하니까 효율적인 거야. 그러면은 뭐 보일러병 이런 건 무슨 MBTI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일러병은 아이겠지. 아이. 아이지 않을까? 네. 보일러. 맞아요. 마이어스 브릭스 분류예요. 이게. 최재형님은 진짜 인재야. 검색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방금?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몰랐어.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옛날에 B형 남자는 뭐 어떤 아, 남자야, 혈액형. 아.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일본에서 나왔어요. 맞아 일본에서 맞아. 나왔다던데. 네, 근데 이게-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은 게을러. 이거 우생학이에요. 그거는 이상하다. 예, 그거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정치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안 돼. 너구리 지금 그- 팔을 떨렸어. 눈썹이 그- 팔을 떨렸어. 그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바이오 리듬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도 한때 인기였죠. 그래요? 네, 바이오 리듬도 한때 인기였죠. 바이오 리듬 그냥 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가서 오늘은 바이오 리듬 최상, 최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 네. 게 유행을 했어. 너구리님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윤쌤이랑 연배가. 너구리 PD는 군대 시절 어떤 병과였습니까? 기계화 보병. 네. 그게 뭐예요? 보병. 기계화 보병. 사단은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보병이었다라는 거죠. 윤쌤은요? 전요? 전 그냥 일반 그냥 뭐 없으셨어요? 남자네 남자요. 저는 해병대 나왔어요. 맞아. 오. 해병대예요. 김은국의 그 후손. 후손이요? 후배. 김은국이 해병대 아니에요. 아, 진짜요? 흥국이 형님 해병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귀가 좀 빨개. 현빈 해병대. 아 맞네. 맞아, 현빈. 하지 마세요. 저하고 기수 차이 많이 납니다. 누가요? 김은국 형님이랑 되게 차이 많이 나신대요. 진짜 해병대는 술집 가서 해병대 만나면 해병대 이러잖아요. 사주세요. 밥 사주고. 지금은 안 해요. 왜요? 지금은 안 해요. 너무 옛날이잖아. 네, 제가 너무 옛날- 712기예요. 712. 지금은 몇 지금 기예요? 거의 한 2000기까지. 와, 진짜 옛날 사람이다. 그럼 해병대 막 4명이서 밥 먹고 있는데 밥 안 사주실 거예요? 같은 밥집에. 네, 그치? 안 아 사줘요. 진짜? 아는 사람은 사줘요. 윤쌤 밥 되게 잘 사주세요. 아 진짜요? 그럼 굳이 뭐 불특정 다수한테 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처음 사주신다면서요? 처음이자 마지막. 윤쌤 네. 맨날 바빠가지고. 맨날 바빠서. 오늘만 시간이 딱. 출연도 잘 못하세요. 아, 바쁘셔서. 진짜요? 지금 최재형님이 얘기한 게 맞죠? 어디요? 우생학. 몸집이 큰 인종들은 멍청하니까 저게 우생학이에요. 저게 우생학이에요. 실제로. 최재형님은 진짜 그게 무슨 취준인데 말이야, 취업 갑자기? 얘기만 하면 왜 입을 닫아요? 안 돼. 취업 얘기만 하면 입을 닫냐고 이렇게 상식도 많고 그러신데. 그러니까 의학 안 된대요. 의학 뭐가요? 그 취업 제가 취업 얘기하면 안 얘기하니까 된다. 의학 안 된대. 최재형님은 어떤 게 제일 어려워하세요? 요즘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걸 어려워? 그거 얘기 안 한대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윤종혁 쌤이 다 얘기해주실 거예요, 최재형님. 우리 VIP 아니야. 차코치님은 어디 군대 맞아. 네. 차코치님은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오늘 차코치님 원래 이렇게 그 참여율이 좋나요? 그러게요. 오늘 윤종혁 쌤 좋아하시나 봐요, 차코치님. 우설 같이 드시려고. 아 우설 때문에. 오늘은 무슨 고기 사주세요? 아 전경이라 방패와 봉을 들었대요. 어디? 전투경찰. 그 위에 있어요. 전경. 직업방송 위에. 전투경찰. 아 전경이라 그거죠 의경. 그쵸? 전경이 의경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거죠. 전투경찰 아니에요? 전투 경찰이고 그냥 의경 같은 경우 의무경찰인가? 는 의무 경찰이라서 그냥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하시고 그런 의경들도 거죠. 이거 방패 전경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위를 막는 거고 네네, 전경은 전투 경찰이에요. 전투 군인이에요, 사실. 아 진짜? 네. 싸우는 군인인데 전투 그건 거죠. 단둘이는 안 돼. 상처받았대요. 차쌤이. 왜요? 둘이는 안 돼. 이렇게 아. 얘기해서. 우설. 아까 그거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둘이는 안 돼. 둘이는 안 돼. 돼. 둘이는 안 돼. 이 코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둘이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둘이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색할 것 같은데. 두 분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만나신 적이? 아니, 만나본 있죠. 적 있죠. 있어요? 네, 네. 언제요? 잡다방에서. 아 맞다. 잡다방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단둘이는 안 돼. 네. 밥 먹긴 좀 체할 것 같다. 이런 느낌. 힘들다. 단호하다 단호해 하시는데요. 우생학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MBTI가 얼마나 별로인 건지. 그러니까 이 MBTI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즘 들어서 다시 MBTI가 유행을 할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분류하고 싶은 거, 소속감 이런 맞아. 부분들.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 때 나왔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시국 때 나왔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거 논문도 있는데 지금 현재 G세대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콜포비아예요. 콜포비아라고 직접 전화하는 거. 전화하는 거 별로. 저는 좋아해요. 난 안 그래요? 좋아하는데. 근데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거잖아요. 콜포비아가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달 주문 아니면 뭐 식당 예약, 취소 이런 거를 싫어한다. 식당 예약 취소 또는 모르는 사람과 상사와의 전화하는 전화라든지 그쵸. 낯선 사람과의 전화라든지 상사는 조금 이런 근데 분들인 거죠. 상사와의 전화는 모든 세대들 다 싫어할걸요? 좋아해요? 그렇겠죠. 전 상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좋겠다. 근데 그거죠. 오늘 일경험 체험형 인턴 면접 보고 합격받았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님. 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물 드려야겠다, 선물. 아, 진짜 저는 그럼 호흡 레모님한테 드릴래요. 좋아요. 와, 희망- 구두 드리면 되겠네요. 구두, 그쵸? 취업 구두. 근데 구두가 그거 아니에요? 면접 정장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구두. 구두를 드립니다. 호흡 레모님한테 드려야겠다. 남자분은 어떻게 해요? 여자분, 남자분 구두 다 있어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 됐네요. 무슨 얘기했죠? 아까 콜포비아. 그러니까 콜포비아가 생긴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그건 거죠.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왜 그럼 카톡은 될까라는 거예요. 카톡은 될까라는 건데 카톡은 우리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또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상대의 감정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감정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호작용이 너무 그 코로나 시국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딱 규정하고 싶은 거죠. 즉각적으로 규정하고 싶은 빨리 거죠. 하고 싶은 거. 네, 너는 성격이 뭐야? 너는 성격이 이거구나. 너는 성격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대변돼서 MBTI가 다시 한 번 더 붉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아가기가 귀찮다는 건가? 그렇죠. 계속 만나야 간편한 것, 네. 뭐든 간편하고 네. 명료하고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최근에 그 트렌드인 것 실제로 같아요. 지금 20대 분들한테는 그것도 있대요. 네이버에서 치면은 그 성적 검사? 본인의 성적 취향 검사. 그런 것도 요즘 되게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만나면은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진짜? 네, 그 얘기를 그렇다라고 왜 얘기. 공유하지?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하면 때? 그거를 공유하기도 하고 데이터 프리나 이런 데서 뭐 공유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소개팅 가면 진짜 MBTI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MBTI 뭐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MBTI가 저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뭐 그냥 규정 짓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거를 규정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저는 인 줄 알아요. 아이 같아요. 어이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은 강사로 있을 때는 앞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아무래도 다수를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인 줄 알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I예요. I신 것 같아요. 확실히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 쌤은 E신 것 같아. 맞아요. 완전 이. 이렇게 극 그런 것 같아. 이. 그럼 거의 92%. 맞아. 진짜 그 이가 거의 92%.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 퍼센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퍼센트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 I가 한 80%. 진짜로? 네, 응. 그래서 집에 잘 안 나오고 거의 집에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반나절 정도는 너무 행복한데 집에 있을 때 나중에 진짜 약간 종기 날 것 쓰신다, 같아요. 막 이런 느낌. 나가지 않으면 약간 종이 쑤셔요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아이 같아요. 누가 아이 같아요? 둘이는 안 되겠지만 셋은 싹가. 셋은 가능하대요. 무설이 너무 먹고 싶으신가 보다. 정말 드시고 싶으셨나 보네요. 주소 불러주세요. 제가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만나기보단 차라리 보내주겠다. 네, 차라리 제가 차라리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겠다.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안 돼, 이런 그럼 거죠. 차 코치님 지금 슬프단 말이야. 근데 지하철- 주소 쓰시겠다.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에 비상 사다리가 있대요. 왜 있는 걸까요? 아, 저 2예요. 이 맞아요, 이 맞아요. 저 2, 92% 2. 지하철에 비상 사다리 왜 있는 거예요, 쌤? 그건 왜 있어요? 탈출하라고? 비상 사다리는 그거죠.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업할 때? 작업할 아, 때 작업.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라든지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대구 지하철 사건 이후로는 그거잖아요. 불에 안 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불에 안 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전장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장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대요. 있는 경우들이 많죠. 윤쌤 전기 기사도 있지 않아요? 네. 전기 기사 있어요. 아, 문과인데. 이런 사람의 그 시간 계획표를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물리학과 이런 사람이 않아요. 말하는 시간 관리 계획표를 믿으시나요? 너무- 저는 들으면서도 이질감을 느껴요. 아, 나 그 이 시간까지 계산을 맞아. 하라고? 난 이 시간에 퍼져 있고 싶은데. 말도 안 돼. 말도 누워있는 안 게 돼. 행복하다. 난 너무 난 고문이야. 그니까. 모든 시간 어떻게 계산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약간 토할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차라리 전날 그냥 밤 새는 게 나아, 나는. 얼마나 집중 잘 돼. 모든 집중력이 딱 끌어모아져가지고. 딱 하고 자고 그치, 딱. 쉬고. 그러면 음. 우리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근데 공기업을 그래서 저는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일어나는 시간은 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시부터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그 저의 제자분 중에 한 명이 3개월 만에 군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러니까 체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아침 7시인가 6시 일어나서 10시까지 막 운동을 복싱을 했어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예요. 막 복싱을 하고 한 11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대요. 딱 샤워 딱 하고 밥 딱 먹고 시작해서 한 9시까지 공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좀 TV 보고 이러고 자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순공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은 막 공부를 하다가 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배가 고파갖고 시계를 봤는데 10시였대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정말 순공이 되니까 3개월 만에 붙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그런 그렇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윤쌤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말 못하잖아. 윤쌤 그런 아니 타입이에요. 저는 솔직히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30분 작업하다가 담배 한 대 피러 가야 되고 뭐 한 1시간 작업하다가도 담배 피러 가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실제로도. 근데 지키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담배를 피러 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잖아요. 그럼 그 5분에서 10분 정도를 뭐를 할까라는 거죠. 피는 와중에도. 그렇죠. 피는 와중에 난 담배만 나는 피고 안 있을 수는 맞아. 없잖아.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냥 요즘에 저 멍 때리는 연습하는데. 아 진짜 머릿속을 그러니까 비우려고. 물론 멍 때리는 게 좋아요. 음. 멍 때리는 게 좋은데 그냥 저는 그렇게 안 살았다 보니까 사실상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멍 때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도 맞아요. 휴식도 필요하니까. 그래요. 욕창 생기지 않네요. 뒤집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 9시까지 공부한 친구분. 아. 저는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5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왜? 되지 않을까. 왜요? 그래야지 뭔가 바이오리듬? 아니요. 뭔가 9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야죠. 왜냐? 이거는 진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NCS 직업기초능력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몸으로 맞아요. 익히는 거예요. 맞아요. 몸으로 익히는 거고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11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면 그때는 시험 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졸린 상태로 계속해서 꾸벅꾸벅거리면서 시험 치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은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험 시간에 내 몸을 맞춰서 미리 네, 맞춰야 돼요. 수능 맞춰야 보는 것 돼요. 같다. 수능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요. 거의 수능급이에요. 요즘 공기업 시험은 하도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지고 있고요, 계속. 공기업 시험이 어려워지죠, 진짜로. 왜냐면은 계속 몰리니까 예전에도 사실 체험형 인턴 아까 저희 축하해드렸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체험형 인턴이 그렇게 축하할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좀 바로 붙을 수 있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뽑기도 했고 지원자도 좀 적고 하니까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몰리는 거예요. 인턴을 일단 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 몰리니까 일단은 가산점 영역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체험형 인턴을 계기로 공기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요즘에는 뭐 한국사든 영어든 갖고 있어야만 사실 공기업 인턴을 할 수 있으니 인턴조차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들이 가능한 요즘에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딱 한 1년 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공기업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앉아요. 앉아서 상담할 때 그럼 공기업 준비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자격증은 있으세요? 자격증 뭐 한국사 하나 있는데요. 맞아. 토익은 몇 점이세요? 토익은 뭐 700, 한 50, 뭐 790 정도 돼요. 돼요. 나이가 좀 있어서 공기업 준비하려고요. 하려고요. 시험 친 데 있으세요? 코레일 한번 시험 쳐봤어요. 왜냐면 이- 적부니까. 이게 루틴이야. 끝이거든요. 루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관령반 학생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처음 오시면 이제 이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일단 커말 한국사 있는 건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맞아요. 기본이고 토익도 무조건 850 이상. 이게 고민을 해요. 835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봐야 될까요? 한 번 더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오픽이 IH였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스펙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네. 올라갔는데 요게 딱 제가 이제 또 공기업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리빙 레전드. 제가 2005년도부터 나 지금 시작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근데 요때가 살아있는 전설이라니 공룡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 북치박치기 전에 안 그 해주시고. 주라기 공원 개봉했잖아요. 6월 1일에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이때 화석이죠, 화석. 암모나이트. 이때 그러니까 공기업 공채가 1999년부터 했잖아요. 99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있었잖아요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면 있었어요. 돼요. 몰라요 저희는. 2005년도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2005년도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노무현 때였어요. 갑자기. 네, 노무현 때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딱 지금 같은 분위기였어요. 딱 지금 같은 스펙 올라가고 필기는 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기업을 가는 사람들은 약간 똑똑한 사람, 엘리트 이런 의미가 조금 있었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2005년부터 그게 계속해서 근데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당시에는 거죠.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들 준비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만큼 뽑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인원만큼 뽑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화제도 좀 덜 됐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정말 그 마이너한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인데 그게 적게 뽑으니까. 그래서 아무나 아는 들어갈 사람만 수, 아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공기업. 약간 이런 거였으면 요즘에는 아까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블라인드니까 저 나이도 좀 있고 그냥 준비하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업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계층이 있잖아요. 좀.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 유튜브에 뭐를 자꾸 올리느냐면 숨어 있는 공기업. 숨어 있는 공기업. 적게 뽑지만 많이는 채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들이 좀 한 번쯤은 내봤으면 어딘데요? 하는 공기업. 어제 제가 찍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예요.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네, 지원센터예요. 저 토요일에 등산 가는데. 어디로 가세요? 북한산? 진짜요? 네. 등산 좋아하세요? 아니 한 번 해봤는데 장갑이 필요하다고 해서 북한산은 장갑 어디로 가세요? 비봉 가세요? 아니면 백운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가는데 그러면은 일단 처음 가시면 장갑 가지고 가시죠. 등산화는 있으시죠? 없어요. 등산은 있어야 돼요. 북한산 가려면. 진짜요? 응. 딴 데 가야겠다. 진짜로. 왜냐면 북한산 주말 언제 가세요? 토요일에 가세요. 네네. 비 올 건데. 어머? 그럼 취소해야겠네. 아쉽다. 안 가고 오신 것 싶었는데 같은데. 가고 싶었는데 진짜. 처음 가시면 북한산 가지 마시고 인왕산부터 가세요. 저기 근처에. 있는. 인왕산. 등산염을 여기. 등산 동호회라거든요. 여기가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가 토익을 안 봐요. 아 진짜. 자소서만 70%. 근데 토익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오, 빵근님한테 선물 주겠네. 웃게 했어. 우영. 웃게 했어. 광대 웃게 갈기요. 했어. 오, 웃게 했어. 빵근님 좋았어. 좋았어. 빵근님 좋아한대요. 네. 좋았어. 그다음에 초봉 연봉도 한 3,500. 전공 지금 안 보고 입꼬리 올라간 거 봐. NCS만 보니까. 어. 그래서 저는 요런 데는 그냥 한 번쯤 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스펙 좀 안 좋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스펙 안 좋은 분들이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토익 안 상처 보니까. 받았어요. 토익 안 보니까. 토익 없으면 스펙이 안 좋은 건가요? 물론 아니지만. 물론 아니지만. 스펙 방금 안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다 녹화됐어요. 지금 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물론 아니지만. 물론 아니지만 스펙이 안 공격 좋다고요? 가기에는. 공격 가기에는 토익 조금 없으면 안 좋다고요?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요, 토익은 있어야 돼요. 토익은 있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스펙이 안 좋은 건가요? 공격 강의는 안 좋아요. 상처를 받았네요. 괜찮아요. 누가 괜찮아? 괜찮아요. 누가 괜찮아? 누가 괜찮은가요? 아이, 뭐, 빵가님 상처 받으신 거 아니시죠? 들어도 돼요. 저는 근데 그거 많이 봤어요. 윤종혁의 취트키 TV 그거 쇼츠 막 올라오고. 해커스에서도 실제로 오, 윤조영 오, 쌤 오. 아마 쇼츠는 해커스 거 해커스 그래요? 거. 쇼츠는 해커스 건데. 맞아요. 예. 혼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막. 예, 혼을 진짜 많이 내요. 네, 자꾸 뭐 괜히 제가 저는 혼나는 기분. 그렇게 막 혼내면 저는 약간 반발심 생기거든요. 너가 나는 뭔데? 뭔데? 이러면서 안 해. 네, 안 해. 그럼 쌤 만약에 면접 저는 알려주는- 잘한다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잘한다 해주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윤쌤이랑 저랑 그 같이 코칭을 하면 학생이 그래도 좀 멘탈이 붙어 있는 편이죠. 아 이쪽에서는 뭐라고 아, 뭐라고 여기서 이제 하고, 당근을 주는 느낌으로 아, 저도 멘탈 관리 해줄 때는 잘한다 해요. 진짜 해주세요. 네, 그럼요. 왜 제가 그러냐면 이 학생분들이 멘탈이 나가잖아요. 멘탈이 나가면 혼종혁이 뭐야? 혼종력, 아, 혼낸다고. 혼내는 종혁? 나는 혼자 네. 사는 종혁이라고. 왜 나를 혼내? 근데 어떻게 알았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단데. 그 멘탈 윤혼역. 나갔을 때 왜 윤노녀 뭐야? 이래? 왜 다들. 그래? 그 멘탈 나갔을 때 저는 학생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좀 안타깝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공기업 준비가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나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힘들어라고 걱정하시니까. 얘기를 하면은 걱정하기도 하고 또는 좀 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네가 뭐가 하는 힘들어, 거, 이거예요? 뭐 네가 뭐 힘들어 이렇게 다 얘기를 똑같아 하고 이런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나도 힘들어 그러고 아유 짜증나.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할 데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세정님 딱 맞아. 뭐 잘하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는 계세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안 않아요 하고 이거예요? 뭐 그렇게는 안 잘 하고. 하고는 계세요. 이 진짜 딱딱딱딱 최재형님, 자 이거 깔아야겠네. 저는 딱 하나는 얘기해줘요. 그냥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주는 얘기 게 지금 쭉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냥 딱 한마디 해요. 제가 괜찮아요? 얼마 전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뭐야 똑같지 잘하고는 계세요. 괜찮아요. 똑같은 근데 거네. 칭찬을 괜찮다라고 해줘야지. 괜찮다라고 하면 울어요. 되게 많이 울어요. 진짜로 학생분들이. 상처받아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이렇게 밴드를 하나 붙여주니까 그렇지. 갑자기 눈물이 그동안 얼마나 막 핍박과 압박과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당하다가 이제 혼만 괜찮아 나다가. 이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원래 따뜻한 사람한테는 안 울어요. 맞아, 맞아. 얼마나 차갑게 하셨으면 혼을 엄청 그러니까 내셨나 봐. 다이조부 저는 메이관씨 저는 우리 관련 북커치 묶었지 관령반 분들이 있는데 관령반 분들한테는 말 안 들으면은 저한테 직접 뭐라고? 인증하라 그래요. 어머 어머 아침에 일어나면 교장 선생님 느낌이에요? 직접 인증하라 교장이네 그래요. 교장. 진짜 네. 내 방으로 오세요 이거요. 토익도 뭐 있긴 있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 진짜 관리 딱이다. 잘하시면 될 태재형님. 것 같아요 이거요. 아 저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요. 아, 무조건. 토익도 있긴 있으시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세요. 저는 7시에 일어나면 제가 카톡해요. 왜 안 일어나셨냐? 일어나세요? 아, 왜? 무서워. 라고. 무서워.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무서울 싫겠다. 것 같아. 나는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럼 그럼 요즘에 근데 카톡에서 예약 전송 생긴 거 아시죠? 몰라요. 뭐요? 아 그래요? 카톡에 이제 예약 전송이 생깁니다. 기는 거예요? 아니면 생깁니다. 생겨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이거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생기겠네. 전화하라 그래야 되겠는데? 어머 숨 막혀, 콜포비안데. 숨 막혀. 너무 숨 막혀.
전화하러 일찍의 가야 기준은 윤쌤 기상 시간인가요? 네,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요. 아 진짜 정말 왜요? 그냥 뭔가 좀 싫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뭘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기상했습니다. 오늘 이거 이제 예약 전송 가능하다니까. 오늘 늦었네요. 키키. 알람을 3개나 맞추고 잤는데 열심히 껐어요. 잘했어요. 하하하하하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약간 이 사람 약간 지금 기분이 안 좋네. 봐봐 보세요. 하하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하고 이 땅 표시. 웃음 땅 표시. 이거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하하하 제발 날 내버려둬 이거야 이게. 아니 근데 이분은 무슨 이모티콘을 이렇게 많이 보내? 제가 이분의 기분까지를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모티콘을 안 보내면 화난 게 느껴질 테니까. 근데 우리 쌤은 맨날 그냥 단답이네요. 잘했어요. 어제보단 괜찮아요. 빠르네. 괜찮아요. 키키. 늦었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늦었네요. 키키. 순공 시간 몇 시간이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맞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제가 사교육에 있는 이상 알람 녹음하면 되게 좋겠다.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너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일어나. 지금 아니야. 이대로 자면 떨어져. 떨어져.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커스에서 서비스하면 되게 재밌겠다. 문제 하나 더 풀어야지. 우리 댓글 그거 정했어요, 너구리. 저는 홉 레모님이고 윤쌤은 그 아까 빵근님? 빵근님이잖아요. 네. 기억한 거 봐. 완전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빵근님. 그럼 나 누구 주지? 웃긴 거 누가 보냈었지? 근데 저는 칸트는 싫은데 최재형님. 왜 싫으세요 또? 칸트는 왜 싫어요? 칸트가 약간 너무 유약해요. 살아온 걸 보면은 되게 너무 유약해요. 강한 칸트. 너무 유약해요. 강탄 어때요? 강탄. 그리고 약간 찌질해요. 되게. 난 찌질하지 칸트가. 않다. 난 찌질하지 않다. 난 난 대범하다. 강하다. 아니 저도 다르게 찌질하긴 한데 뭔가 찌질해요. 저는 몰랐잖아요. 삼겹살님 드릴게요 오늘. 삼겹살이 오랜만에 세상- 오셨어요. 맞아요. 참여를 삼겹살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삼겹살님을 이진아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어디? 왜? 이진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칸트는 별로. 역시 빵근님 잘 역시 맞으시네. 빵근님 잘 맞으시네. 전 푸코로 해주세요. 푸코. 윤푸코 인사해주세요. 자 오늘 인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까지 신쌤이었고요. 전 조은이었습니다. 윤종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푸코. 윤포코였습니다 여러분. 윤홍혁. 푸코 동성애자인데. 자 저희 이제 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